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흥 한의원의 유옥증 원장 모시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운동 부족의 소화장애에 또 체중 증가 등 여러 가지 고민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부족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상담을 좀 해보고요. 이 밖에도 뜸 치료든가 중풍, 뇌졸중, 50기운, 어깨 통증과 관련한 한방 질환 관련해서 치료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간단하게 증상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흥 한의원의 유옥증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날씨가 이제 좀 풀렸어요. 한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이 날씨만으로도 막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활동하기가 그나마 조금 좀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화장애라든가 이런 증상들로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인 관계도 있지만은 네. 이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모임을 서로 좀 자제하고 삼가해야 되고 좀 만나는 그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사나 모든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또 만남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많이 추운 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 활동이 더 힘들어지신 거죠. 그런 관계로 해서 심혈관 순환기계통 질환이나 또는 이제 이 근골계통 질환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더 힘들어지세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겨울철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건강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심 걱정도 많고요. 네. 또 운동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많이 겪게 되는 증상들이 소화장애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화장애는 겨울철에는 이제 활동이 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밤이 길고 그런 관계로서 이제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TV 시청이나 게임을 했을 경우에 좀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많이 먹죠. 먹는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좀 내 몸에 적절히 그리고 적정량을 또 그 음식이 내 몸에 특히 야간에 먹었을 때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서 좀 가려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밤이 또 요즘 길잖아요. 네. 또 나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야식을 챙겨 먹게 되는데 야간에 과식은 물론 좋지 않겠고 네. 야식 특히 안 좋은 음식들 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과지방성 음식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저녁 식사를 끝낸 후라면은 좀 간편 굳이 이제 같이 어울려서 드신다면 간편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녁을 겸한 간식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 후에 또 어느 시점에 이제 수면을 취해야 될 시간이 다 와가는데
그때 굳이 또 어떤 음식물을 섭생을 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나 우리 건강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료수 문제도 있는데 과다한 카페인 성분의 음료를 드시게 되면 수면장애라든가 또 수면 중에 갑자기 좀 용무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좋은 수면의 질을 못 이루게 되면 다음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시겠죠. 네. 요즘 뭐 이렇게 뭐 직장 동료도 그렇고 지인들 모임을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 배달해서 술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네. 많다고 하고요. 또 아무래도 뭐 야식을 먹다 보면은 탄산음료를 또 찾게 되고 많이 예. 먹게 되겠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올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네. 뭐 우리가 이 다이어트 하면서 살을 빼는데 보통 뭐 1kg 빼는데 한 달 걸렸다 하고 네.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찌는 것은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겨울철에 노출의 계절이 아니다 보니까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겨울에 섭생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마 봄이나 여름철 좀 됐을 때에 네. 되게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본인의 어떤 변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아마 야금야금 조금씩 아마 예. 체중 늘어나는 분들 예. 많이 계실 텐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건강에 기저질환이 좀 성인병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은 특히 네.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이제 이 일반 곡물류 밥을 드시는 것도 있고 뭐 네. 빵류나 국수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좀 나름 하나하나를 체크를 잘 하셔서 살이 왜 찌는지 나는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 물만 먹어도 찐다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의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먹기 때문에 찐다는 말씀이시죠. 예, 1951번님의 네. 문자 상담인데요. 왜 요즘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고 배가 고픈지 허기지고 계속 먹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 왜 그럴까요? 예. 왜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고 계속 먹어도 헛헛하고 네, 네, 그것은 뭐 병이 이제, 있어서 그런가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그건 비실증이라고 합니다. 비실증요? 예, 비실증은 비위, 즉 소화기 계통이 과다하게 실한 건데요. 먹어도 소화가 금방 되고, 그리고 먹어도 허허한 게 뭐 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네. 포만감이 안 느껴지고 그러는데 비실증이 와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소화가 잘 되고 뭐 활동상으로 문제가 없고 해서 그렇다면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약간의 비위는 실해서 많이 연소량은 많이 있어서 계속 받아들이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음식의 내용물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이제 대개 보면은 거기에는 뭐 이제 단백질류가 중요한 거고요. 네. 단백질로서 이렇게 좀 섭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좀 과다하게 그 위액이 분비가 됐을 때에 이제 위산이 좀 과다해진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약을 좀 복용해야 됩니까? 이제 실증이었을 때 뭐 건강상으로 뭐 통증이 있거나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음식 내용물로서 조금 조절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 네. 이런 것.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더 이상의 어떤 좀 너무 과잉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네. 왜 그런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료를. 먹는 네. 음식을 좀 예. 바꿔보시라는 거. 예. 늘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 예, 종류로 그런 좀 쪽으로 좀 드시면 줄여보시면은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네. 소화시키는 시간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음식 내용물을 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상담, 겨울철 건강관리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화장애, 체중 증가, 또 근골 운동장애, 또 여러 가지 신경정신과적 우울증, 화병이라든가 또 겨울철 동상 많이 증상들 겪고 계시죠?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겨울철 건강관리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방 관련한 뜸 치료라든가 중풍, 뇌졸중, 오십견, 어깨 통증이라든가 또 한약이라든가 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 한약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장애에 또 체중 증가까지 겪게 되면 또 스포츠센터 운동도 못 가고요. 어떻게 좀 관리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평소에 개인적인 그 위생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가져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 결심을 꼭히 진짜 비장하리만큼은 아니라도 그래도 습관적으로 네.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 간편한 스트레칭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 네. 요런 정도, 푸시업 요 정도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앉아서 기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서서 좀 움직임을 갖는 네. 그런 활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요가 동작도 중요하지만은 네. 오늘도 오전에 이제 환자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은 운동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분은 이제 이 108배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근데 욕심을 좀 많이 내셔서 네. 좀 허리 통증이 좀 왔어요. 무릎도 아프지 않을까 무릎도 싶어요. 아프고 네.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죠. 네. 근데 운동은 욕심을 내실 것이 아니라 네. 단계별로 서서히 올라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거. 예, 그리고 이 운동이 나한테 적합한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가 뭐 하니 좋더라 식으로 예. 따라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그래서 체질에 예를 들자면 이제 척추 디스크라든가 네. 또는 무릎 관절이 심한 경우는 막 뛰는 운동은 적당치가 않죠. 그런 건 스트레칭으로서 몸을 신전하고 이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완만하게 걸어서 전신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네. 그리고 호흡을 좀 길게 좀 천천히 하시는 그런 호흡 방법도 좋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보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집에서도
꼼짝 않게 되고 자꾸 움츠려들고 활동이 제한적인데 네. 그냥 뭐 TV 보고 앉아서 넉넉히 앉아 있으면서도 스트레칭 안 하시는 예. 경우가 많게 되는데 좀 생각을 가지고 뭐 몸을 좀 움직이는 예. 운동들이 좀 건강에 또 소화장애, 체중 증가에 좀 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실내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호흡제 질환들이 또 맞습니다. 많다고요. 상담 전화 먼저 받고 요건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기 한 40대 이제 중반 후반 들어가는데요. 네. 네, 여자들은 이제 갱년기 시작할 나이잖아요. 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다고요? 네, 49 됐어요. 아, 예, 그러시면은 대개 40대 이제 중반부터 네, 후반. 예,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0대 중후반까지 이제 대개 갱년기가 옵니다. 네. 네, 이제 그 갱년기에 이제 좋은 음식이나 뭐 한방 쪽으로 네. 뭐 좋은 거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갱년기가 모든 여성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고 연령대에서 이제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50대 중후반까지 이제 그 사이가 오는데 한 10년의 사이에서 이제 폐경이 오는데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은 연령대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또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음식물 섭생과 운동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이것이 이제 합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평소 건강 관리를 이 나름대로 다이어리에 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정기적인 검진 또 내가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는 방향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수면, 섭식, 또 운동 거기에 하나 더 있다면은 햇볕을 잘 보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수면을 잘 못 자는데 네.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수면 부족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잠을 자야 할 시간에 그 잠자는 시간대를 놓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대에 과도한 어떤 카페인 음료를 좀 마셨다든가 그런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았거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운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부족해서 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좀 약간의 어떤 피로도가 있어야 잠도 잘 자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로서 항우울 물질이 부족해지면은 수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뭐 항우울증이라는 게 어느 증세예요? 이제 항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물질들이죠.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비타민 D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네. 이제 햇볕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요즘 겨울철이라서 바깥 활동도 안 되고 또 뭐 추우니까 햇볕을 많이 쬐을 수도 없고 더더욱이 춥고 또 마스크를 다들 이렇게 착용하고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겠죠? 네. 그런 관계로 해서 수면이 이제 좀 덜 깊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뭐 이렇게 뭐 보신다든가 그런 것을 좀 자제하시고요. 저녁에 적어도 한 9시 이후부터 주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간인데 요즘 뭐 9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한 10시, 11시쯤에 주무실 시간이 된다면은 그때를 맞춰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족욕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온몸이 좀 이완이 되면서 되게 편해집니다. 나른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급적이면 실내 불을 다 끄시고 그리고 이제 좀
뭐 라디오에 조용한 음악이나 이런 정도로 좀 들으시면서 잠을 좀 청해 보면은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안 된다면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그 상관된 의료기관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갱년기에 먹는 그 한약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죠. 네. 심리적인 것 또 이 신체적인 부분이 많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도 이제 이 음식이나 또는 약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운동, 섭생, 그다음에 습관적인 것들을 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은 한번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한번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의원의 유혁중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내에서 이제 지속적인 생활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 어떤 질환을 좀 볼수 무엇보다도 있을까요? 네. 이제 이 공기 순환이 안 좋겠죠. 네. 이제 여름철이나 뭐 겨울철은 아무래도 좀 난방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가급적 창이나 문을 꼭꼭 닫고 생활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밀폐된 상황이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요. 네. 그리고 요즘 입는 옷들이 되게 이제 뭐 이 덕다운이나 이 기모가 많이 있는 털 제품들이 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점착된 어떤 먼지나 음. 세균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가정 내에서 이제 반려동물들 네. 또 많이 또 키우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실내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하셨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냄새나 미세먼지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면서 우리 호흡기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게 실내에서 일단 옷을 너무 얇게 입어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옷을 좀 도톰하게 입고 실내 공기를 환기하더라도 뭐 한기를 받지 않을 정도의 네. 보온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주기적으로 이 환기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코로나19를 위해서라도 좀 환기해 주는 그것이 것이 많이 좋긴 중요합니다. 하겠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음료 중에 가급적이면 생강차라든가 네. 또는 대추차도 많이 대추차, 국화차 이런 것들을 좀 따끈하게 해서 자주 드시는 것 또 뭐 그것이 싫으시다면 그냥 일반 보리차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드시고 또 이제 손 씻는 거 또 이 가글을 가끔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 5092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겨울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차, 어떤 차를 좀 소개해 주시겠는지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금방 그 청취자분은 잠이 안 온다 그랬는데 저는 머리만 대면 아무데나 잠이 지금 막 쏟아지는데요. 네. 네. 머리가 왼쪽이 눌러도 아프고 이렇게 땡기는 듯하고 예. 그다음에 엉덩이 쪽에 조금 이렇게 마비기나 이렇게 차가운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뒤꿈치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 뒤꿈치에 무슨 꾸덕살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싫게. 옛날에 반들반들 이뻤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머리만 대면 잠나요. 예. 그러면은 보통 야간에는
제 시간에 주무시나요? 예, 보통 야간에 수면은 한 몇 시간 정도 취하시는지요? 저는 잠은 엄청 그냥 앉으면 자니까 뭐 낮이고 밤이고 그냥. 예. 이제 그것은 이제 한 두세 가지 요인을 보는데 그걸 때 다면증이라고도 합니다. 잠을 많이 자는 거. 근데 이제 이것이 대개 보면 이 비위계통 쪽의 기능이 안 좋으시면요. 비위계통이라는 건 소화기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뭘 조금 먹었거나 그랬을 때 뇌의 혈액이 이 위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소화를 돕느라고 그러면 뇌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산소가 많이 줄어들겠죠. 뇌의 산소가 줄어들면 혼곤하게 나른해지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되게 나른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멍한 상태로 졸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아주 숙면을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쪽으로는 뇌 경동맥 쪽에 이제 뇌로 보내는 혈액량의 어떤 이 맥관계가 좀 좁아졌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혹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편인가요? 아니 체중이 안 나갔어요. 한 40kg에서 조금 네. 좀 가닥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40kg가 굉장히 말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찌니까 좀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상한 징후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체중이 그 정도면 저체중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아니 40kg에서 예. 이제 조금 쪄서 48kg, 50kg 돼요. 뭐 그 정도면 뭐 비교적 아주 정상적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성일 경우는 대개 이제 빈혈을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빈혈기가 있어도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빈혈이 있고 또 여성들인 경우는 매월 또 생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를 해서 더 이 좀 졸리고 피곤하고 자도 뭐 계속 그냥 좀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 많은 것도 병인가요? 그렇죠. 너무 많은 것도 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보통 한 8시간, 길게는 9시간까지도 뭐 이렇게 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자면은 지극히 아주 정상적으로 푹 자는 건데 사실 숙면은 한 4시간? 그 정도의 숙면만 잘 취해도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천면이라 해서 잠을 깊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도 늘 피곤하고 개운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그 허리 골반 쪽으로 해서 좀 냉증이 느껴지고 뒤꿈치 족저근 쪽으로 좀 불쾌하다고 하셨는데 발 뒤꿈치 쪽으로 이제 닿았을 때 땅에 닿았을 때 좀 이물감이 느끼고 아프다는 것은 족저근막 쪽에 염증이 좀 있거나 내원해서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능한의원의 유혹층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